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무서워갖고 112에 신고했단 말이에요. 불 켜면은 조사받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16년 10월에 탈북한 김혜경이라고 합니다. 많지 않잖아요. 한 120만 달러. 120만 달러. 안녕하세요. 저는 또 그 중국에 있는 처음에는 신발, 중국 신발. 그때 당시 그 라진 원정에 지금 장성택이가 자본주의 이런 걸 하면서 풀어놨어요.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막 물건 가지고 들어와서 막 겨루하고 팔고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물건을 넘겨오고 막 그런 식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라진에 저도 가서 신발 넘겨서 청진에다가 넘겨서 팔고 막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. 보따리 장사니까 신발 가지고 조금 넘겨주고 팔고 뭐 계란도 뭐 각종 다 그냥 넘겨와서 쌀, 계란, 뭐 이불, 담요 같은 거 막 하여튼 별의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죠. 처음에는 이득이 얼마도 안 나고 피해 볼 때가 있고 본전도 어떤 때는 겨우 뽑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 쪽에 저희 엄마 쪽에 또 친척이 하나 있어요. 근데 그 친척이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친척 도움으로 처음에 일어서기 시작했어요. 그 한 차로 먼저 이렇게 식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걸 팔게 되면서 원금을 상환하고 또 팔고 원금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제가 밑돈이 안 드는 거죠. 큰 장사를 하려면 미천이 많아야 되잖아요. 저희 친척분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때 그 도움으로 일어선 거나 마찬가지죠. 제가 보따리 장사하면은 좀 힘들었겠죠. 성공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겠죠. 근데 제가 좀 짧은 시기에 성공했어요. 그때가 한 28? 얼마 벌었다고 말 못하고 시기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우선 정강을 우리가 배로 중국에다가 한 10,000톤씩 보내거든요. 그래서 그 10,000톤을 어떤 땐 제가 뭐 채우면은 저 6,000톤밖에 못했다 그럼 4,000톤을 다른 회사에 거 끌어다가 10,000톤을 채워서 보내야 돼요. 그 배 자체가 10,000톤이거든요. 주인을 제가 또 잘하는 거예요. 또 문어를 한쪽으로 라진으로 보냈어요.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. 제가 문어를 저희 아빠가 중국에 먼저 탈북하셨잖아요. 탈북해서 중국에 계셨거든요. 문어하고 고사리를 라진으로 해서 제가 또 아빠가 중국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그때 상황에는 한국 배가 라진항에 정착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배는 우리가 실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거둔 문어와 고사리 모든 뭐 도라지 제품들을 한국 배에다가 상선시켜서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. 중국 사람만 그냥 앞에다가 가면으로 내세우는 거죠. 그게 저희 아빠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. 그래서 문어, 고사리, 이제처럼 정강,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또 물건을 들여와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도매하고, 그 다음에 이제처럼 전 또 한쪽에서 그 봉사소 꾸려놨으니까, 봉사소라는 게 외화를 벌어서 장성택이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0만 유로 바쳐라 하면 그 계획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나머지 돈은 내 거인 거예요. 알리지 않게 내 주머니에 넣는 것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들키면은 조사받는 거예요. 국가벌이를 하면서 너 개인 돈을 버냐 막 이렇게 들키면 안 되니까. 그래서 하는 일이 많아져서 문어 한 컨테너당 한 못해도 4,000불?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한 3컨테너 4컨테너 나가거든요. 그러면 거기서 대략 뭐 적게 봐도 10,000불로 봐도 한 번에 10,000불. 그 다음에 우리 정강 자체가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. 남들이 100달러도 못 쓸 때 나는 만 불을 그냥 10,000불, 20,000불을 이렇게 주머니에 그냥 넣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살았어요.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뭐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면은 뭐 세금을 바친 나머지는 내 돈이잖아요. 근데 이게 내 돈을 벌었어도 북한은 계속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막 피곤한 거예요. 어쩌지도 않았는데. 그러니까 그게 하나 우선 좋고, 세금 바친 외에는 내가 이익이면 내 재산이잖아요. 또 외국도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잖아요. 우리 외국 한번 나가자면은 서류를, 저도 중국에 자주 왔댔거든요. 근데 중국 한번 나가려면은 무슨 서류 바쳐야 되고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뭐 복잡해요.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은 뭐 여권만 가지고 가면 탁 도장 찍고 바로 그 어디든 갈 수 있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, 그때. 놀란 거는 뭐가 놀랐냐면 119, 그 다음에 112 경찰들 오는 거 최고더라고요. 와, 나 진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밤에 뭐 짐 싣고 집에 갈 때가 있거든요. 짐을 다 넣어놓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밤에 했는데 밤 한 2시, 3시 됐는데 도로에 막 어떤 남성이 서 흔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
여기를 말하면 그 할머니들이 그 폐지 주는 밀차에다가 와이프를 눕혀놓고 지금 임신이 됐는데 해산이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차가 없는 거예요, 지금 2시인데. 그래서 제가 막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갔는데, 이 대한민국은 순간에 119 전화하면 아프다 하면 바로 오잖아요. 그리고 그 도로도 막 비켜줘야 되고, 너무 멋있는 거예요. 사람이 생명 첫째. 그 다음에는 제가 그 한 번 무서웠던 일이 있었거든요. 집에 들어가다가 어떤 남자가 계속 지금 차를 정차했는데 라이트를 켰다고 끄라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. 그거 별치 않은 일인데, 그건 밤에야 원래 다 켜있잖아요. 저 옆에 와서 계속 문 두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무서워갖고 112에 신고했단 말이에요. 못 내리고 지금 차에서. 근데 5분도 안 돼서 바로 오더라고요. 진짜 대한민국은 진짜 좋네. 예, 놀랐어요. 북한은 평양에 가면은 잘 사는 집 돼야만이, 제가 아팠던 적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병원에 다 넣어주고 막 이러거든요. 그런 사람들만 차가 와서, 병원차가 와서 실어다 주고 막 이러거든요. 쿠페도 차 한 대 오기가 힘들어요. 근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놀랐어요. 한국 제품을 많이 가만히 들여다가 팔거든요. 그럼 브로커가 잡힌 거예요. 밥을 주는데 아예 사료를 주죠, 사료.